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회담을 하겠지만 협상 재개 여부와 내용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 정상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길 원한다며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 Chairman Kim to honor the commitment he made. We'll keep working at it, and we'll have to see as to whether another summit between the leaders is appropriat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맺을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합의, 즉 성과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f he can get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he'll go to a summit, he'll go to a meeting, he'll talk to just about anybody. But we have to be able to get a good deal. 다만 미북 협상 재개 여부와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미북 협상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은 물론 한국 등 영내 모든 국가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If there ar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in Singapore, and the commitment he made in Singapore was to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think that's fantastic for North Korea. We think it's fantastic for South Korea.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등 그동안의 미북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북 간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논의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면서도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압박 유지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에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개별 관광은 한미 간 협력 사항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 측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 등이 미국이 남북 협력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웡 부대표를 유엔 특별 정무 차석에 지명했다면서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 정무 차석 대사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앞서 마크 램버트 전 대북 특사도 지난달 국무부 내 국제기구 담당국으로 전보된 데 이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 이른바 대북라인 인사들의 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석탄 등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다음 달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인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 초안을 자체 입수했다면서 관련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강화의 증거로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두 차례 미사일 엔진 실험과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을 거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석탄 370만 톤, 약 3억 7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중국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최소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를 중국에 수출했고 안보리가 정한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환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전문가 패널의 보고 내용을 일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령 회사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운동선수와 의사, IT 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중국은 보고서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 유출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불만과 우려를 표하고 유엔 사무처에 보고서 유출 경위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 대북 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재의 집행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겨냥한 표적 금융 조치를 내년인 2021년에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경제 압박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 정보국은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표적 금융 조치를 사용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도전들에 맞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수단과 권한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테러 금융 정보국이 2019 회계년도의 금융제재와 규제 수단 등 다양한 표적 금융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주요 국가 안보 도전들에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북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불법적 수익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조치 등 다양한 금융수단과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했던 불법 행위자들의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들을 겨냥한 것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2019 회계년도에 북한과 관련한 2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 선박들을 제재했으며 이 같은 경제적 압박 작전이 북한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테러 금융 정보국의 2021 회계년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한 1억 7,27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비무장지대 DMZ 출입 요청을 신속히 승인했다는 내용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유엔사는 공식 SNS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11일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실태 조사를 위해 신청한 DMZ 긴급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돼지열병 확산 방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5일에도 환경부의 관련 조사를 위한 DMZ 출입 요청을 승인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7일에는 2020 평창 평화포럼 참석자들의 DMZ 내 관측소 방문을 승인하고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 유엔사가 앞서 한국 정부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일각에서 유엔사의 경직된 태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유엔사가 관련 활동을 적극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